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어팟 2 모델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실제 이번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가지고 아이폰 1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으로 아마 에어팟 2 모델을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에어팟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은 아이폰 에어팟 2 같은 경우는 에어팟 1세대 모델과 2세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에어팟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관에서 보면은 두 제품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1세대 모델이 굳이 차이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에 화이트 컬러에 아무런 무늬가 있다고 하면은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내부에 있던 LED 인디케이터가 이쪽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왔다 라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뒷면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쪽 힌지에 대한 이제 약간 좀 광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가장 크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 하단에 뒷면에 있는 이제 리셋, 그러니까 페어링 버튼이라고 부르는 리셋 버튼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은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뒷면에 중앙에 버튼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충전 케이스도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라이트닝 포트를 이용해서 일반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하고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된 와이어리스 차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충전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가 제품만 올려두면은 바로 이렇게 충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을 위해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편의성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폰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이폰 바로 주변에서 에어팟 2 제품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상단을 통해서 바로 에어팟 팝업을 통해서 제품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인디케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과정은 제가 미리 페어링이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리셋을 시켜서 보여드리면은요, 리셋이 된 시점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팟이 바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팝업 창이 뜨고요. 페어링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여기 하단에 있는 연결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기 검색할 이유도 없고요. 바로 제품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에어팟과 충전 크레들의 배터리 잔량까지 확인하면서 바로 연결 작업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연결이 바로 되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기존 안드로이드 제품을 사용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 처음 사용하면 굉장히 신세계라고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사용한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커스텀 설정도 이제 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연결된 상태에서 설정에서 블루투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I 표시가 있는데, 이쪽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에어팟의 커스텀 설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 같은 경우도 에어팟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나만의 이제 네이밍을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 유닛을 보게 되면은 별도의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요. 모두 다 이중 탭이라고 하는 이렇게 터치 베이스로 이제 해당 기능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이중 탭을 통해 가지고 좌측과 우측에 대한 이어 유닛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직접 유저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에어팟 이중 탭 메뉴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유닛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왼쪽 유닛을 누르게 되면은 시리 기능을 실행할지, 재생이나 일시 정지를 할지, 다음 트랙을 할지, 이전 트랙을 할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시리를 할지, 재생할지, 다음 트랙, 이전 트랙으로 모두 다 선택해서 직접 유저가 어떤 기능을 활용할지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불편한 점이라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에어팟에서는 별도의 이중 탭을 통해 가지고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팟을 처음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임프레시브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착용 감지라는 기능이에요. 실제적으로 에어팟을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 음원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하다가 잠깐 옆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외부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어팟을 귀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자동으로 착용 감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이폰에서 실행 중인 음원이나 동영상이 바로 멈추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별도의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아도 이어팟을 귀에다가 다시 꽂으면 자동으로 멈춰있던 장소에서부터 다시 음원이 플레이되거나 영상이 다시 재생되는 기능까지도 자동으로 착용 감지 기능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기능들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어팟 같은 건 양쪽에 듀얼 다 스테레오 마이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에어팟 전환으로 하게 되면 스테레오 기능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어 유닛만 마이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 설정 통해 가지고 항상 왼쪽이나 항상 오른쪽 기능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팟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 탭을 이용해서 시리를 부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시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iOS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사실은 뭐 기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만약 이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리 및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시리와 듣기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리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 기능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지만 에어팟을 통해서 시리를 불렀을 때 뭐 볼륨 조절이나 음악을 들어주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폰 화면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배터리 잔량을 외에는 별도의 이제 에어팟에 대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설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좌측에 있는 아이폰 위젯 기능에서요.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편집 버튼이 있는데, 이 편집 버튼에서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상단으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배터리 잔량, 아이폰에 대한 배터리 잔량도 퍼센티지로 보여주지만 에어팟의 현재 배터리 잔량이 몇 퍼센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같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위젯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스위핑 통해가지고 에어팟 사용하는 배터리 잔량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핫 이슈로 좀 떠올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에어팟 3 프로라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빠르면은 이번 달 말이라고 출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식까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전달이 되면서, 과연 에어팟 2를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에어팟 프로 3세대라 불리는 에어팟 프로를 구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국내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 전달이 됐지만 해당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톰스 가이드라고 하는 유럽 미국의 굉장히 좀 신뢰성 있는 매체들의 정보들을 많이 좀 참고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애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출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들이 루머에 그쳐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톰스가드나 뭐 9to5 맥 같은 정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에어팟 3세대 모델에 대해서 톰스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먼저 사실 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에어팟 3세대 모델의 릴리즈 데이트라고 해서 출시일, 이게 언제가 될까 라고 하는 정보일 텐데요. 현재 뭐 가장 빠르면은 이번 달 말, 10월 말이라고 하시는 매체의 정보가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10월 말 정도면 매년 애플 같은 경우는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뭐 맥북 프로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모델 새로운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10월 말 정도에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에어팟 3라고 3세대 모델이라고 하는 에어팟 프로 모델이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한 거고요. 만약에 이번 10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릴리즈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될 게 당연하겠죠.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애플이 즐겨 사용하는 이벤트 일정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3월이나 아니면은 6월, 그리고 아이폰을 항상 출시하는 9월, 10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분 중에 한 시점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까지 정보입니다. 다만 사실 뭐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에어팟 2세대를 구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실망감이 좀 많이, 그러니까 사실 뭐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실망감이 많이 클 것 같은데, 아직 구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조금 10월 말, 사실은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3세대 모델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스, 이제 가격적인 정보인데, 이번 에어팟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세대와 2세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제 디자인 폼팩터를 적용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거고요. 근데 톰스 가이드 통해서 전달해 드린 정보를 보면은 가격적인 밴드가 보통 250불에서 260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49불, 159불, 그리고 충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199불로 출시가 되었는데, 에어팟 2세대 모델보다도 한 50불에서 60불 정도 더 비싼 가격대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 거의 30만 원이 바로 넘어가는 그런 출고가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바로 그 에어팟 3세대 모델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1세대 모델을 출시가 2016년도에 되었고 2세대 모델이 2019년 올해 3월에 되었는데 3년간의 시간적인 그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선택을 했거든요. 다만 3세대 모델로 불리는 에어팟 프로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디자인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출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즉 충전 케이스하고 이어 유닛에 대한 디자인이 완벽하게 변경이 됐어요. 기존 이제 뭐 충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치실이라고도 많이 부르면서 약간 좀 그 길고 좀 슬림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충전 케이스 새로운 에어팟 프로로 유출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넓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흡사 소니 제품에서 많이 채택하는 그런 충전 케이스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 유닛도 많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기존 제품 같은 오픈형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슬림하고 좀 긴 레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에어팟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묵뚝하고 동그라운 이어 유닛 헤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레그 부분도 굉장히 좀 짧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이 이미지가 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작된 영상의 이미지인데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쪽 앞쪽에 보면은 차이를 보이죠.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형으로 해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커널형이나 아니면 세미 커널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어 팁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 레그 하단으로 이어진 레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하단 쪽에는 마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파급력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시장에도 많이 봤던 기존의 무선 이어폰과는 또 다른 모습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유니크한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뭐 에어팟 3에서 이제 적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먼저 기대하고 있는 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주변의 소음을 통해서 내부로 이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이제 지원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거고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오픈형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커널 이어팁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귀 사이로 들어와서 내부 귀 2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외도까지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레이션 의미가 퇴색됐다고 하면은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커널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까지도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뭐 무선 이어폰에서도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소니에서 지난 여름에 출시했던 WF-1000XM3라는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무선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에어팟 프로 모델에서도 해당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성능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iOS 그 베타 테스트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포커스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이제 탑재되었다는 걸 확인했던 거고요. 이 포커스 모드의 온오프에 따라 가지고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매체들의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내수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에어팟 3 같은 경우는 워터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내수성 기능까지도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생활 방수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완전 방수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 확인된 정보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사실 완전 방수까지 지원되는 무선 이어폰에 대한 출시는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에어팟 프로 모델 같은 경우도 방수가 지원된다고 하면 생활 방수 정도까지만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유출된 이미지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위에 지금 그 충전 케이스가 위치되어 있는데 이 차징 케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슬림하고 작은 모습을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 에어팟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작은 폼팩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다른 경쟁사보다 더 작은 충전 케이스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확인된 정보 루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반 에어팟, 기존 에어팟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좀 톰스 가이드에서는 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익스텐디드 배터리 라이프라고 해서 사용 시간에 대한 증가 부분도 뭐 기대를 해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에어팟 2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한번 뭐 최대 5시간 사용할 수 있고 충전 크레드를 통해 가지고 최대 24시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러닝 타임은 아니거든요. 다만 현재 24시간을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 에어팟 3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진 배터리 라이프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운드 부스트라고 해서 사실 에어팟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면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커널형이 아니라 오픈형 타입을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사운드는 굉장히 균일한 사운드를 보이지만 저음에 대한 약간 좀 위크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커널 형태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사운드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톰스 가이드는 추가적으로 파워비츠 프로에 대한 사운드 스테이지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커스텀 EQ 기능을 iOS에 지원해서 보다 이제 유저 커스터마이즈 된 이퀄라이저 기능까지도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컬러에 대한 변화입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델 같은 경우 모두 화이트 제품만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전작들과 약간 좀 티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탈 소재를 적용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컬러라고 해서 뭐 블랙이나 아니면은 레드 같은 다양한 컬러 베리언트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폰 3세대가 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거고요. 거기에 기존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티어에 대한 새로운 그 프로 모델에 대한 무선 이어폰이 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설레는 그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아직 뭐 에어팟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빠르면 10월 말에도 출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도 충분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에어팟 2세대를 살지 아니면 에어팟 프로 모델로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